자, 우리 시대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시대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 공부하자. 첫 번째, 카프카가 한 말입니다. 자유를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라고 나에게 알려진 것은 본능이었다. 자유, 물론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가냘프고 연약한 식물 같은 자유이지만 그래도 일종의 소유물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자유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평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자, 오늘 개의 고백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자, 우리의 시대 정신은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 그렇지? 우리의 시대 정신은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칼릴 지브란인데 이 카프카 이야기의 가반은 저쪽 뒤쪽에 141쪽으로 가보자. 141쪽에 자, 각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요 왼쪽에 카프카라고 쓰고 여기에서부터 핵심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여기에 카프카라고 쓰고 제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핵심 내용을 쓰도록 하자. 자, 알겠지?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 카프카가 얘기한 우리의 시대 정신은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칼릴 지브란이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씩 걸으면 녹색 숲에 도달할 것이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 다툼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따뜻한 봄이 그러하듯 베품으로 지금 삶 속에 돌려주기를. 따뜻한 봄이 그러하듯 베품으로 지금 삶 속에 돌려주기를. 내 삶을 기쁘게 하는 자는 아름다운 계곡 속뿐 아니라 도의 작은 골목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리니. 따뜻한 봄이 자, 따뜻한 봄이 점에 빠진 작은 숲과 포도원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내려왔을 때 따뜻한 봄이 점에 빠진 작은 숲과 포도원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내려왔을 때 눈은 녹아서 도금 양나무와 월계수에 물주는 요정이 되려 시냇물 타고 골짜기를 찾아 나설 것이니. 자, 눈이 마치 요정처럼 우리의 녹아서 물이 돼서 우리에게 탁 베풀듯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베풀듯이 우리도 이런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칼릴 지브란의 우리의 시대 정신은 베품의 삶.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지? 이 앞에 칼릴 지브란 쓰고 그다음에 제목을 쓰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이번엔 노자가 우리의 시대 정신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자. 평등은 공기와 같이 무역한 것. 만민은 항상 인민들을 무역, 평등한 원상태에 있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역, 평등한 원상태, 원래 상태에 있게 하고 지자로 자처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무의를 행하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자, 노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노자를 왼쪽에 쓰고 번호,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노자의 생각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평등, 공기와 같은 평등이 되도록, 무지무역한 평등이 되도록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자들이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도록 너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다. 너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시간은 5분이다. 5분 안에 정리하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씁니다. 왼쪽에는 철학자 이름을 쓰고 3번 노자가 되겠다. 노자. 4번 네 번째. 자, 비가 오는 사랑스러운 햇빛이 정원을 정숙히 비추고 있다. 바람은 고요히 나뭇잎을 스친다. 어제 온 가을비는 대지로 모두 스며들었다. 가을비는 아주 평등하게 대지로 공평하게 스며들고 있지. 이 자연은 공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정신분석 입문을 쓴 철학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생각해보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삶은 이성적 자아가 아닌 무의식적 억압이 행동을 통제한다. 우리의 삶은 이성적 자라기보다는 무의식적 억압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야. 불안은 예민성과 불안을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 정도에 의존한다. 불안은 예민성하고 지식에 의존한다. 현대사회 불안 원인 대부분은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이야. 누군가 불평등을 해소해주면 그는 신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은 결국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되겠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우리 현대사회의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자, 다음은 니체 얘기해보자. 니체가 어떻게 우리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5분 안에 작성하는 거야. 여기 위에 프로이드 이야기를 5분 안에. 프로이드의 시대 정신.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5분 안에 작성해보자. 핵심 내용.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두 줄로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지.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니체가 한 말이다. 청춘은 원래 불쾌한 것이다. 그 시기는 아직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춘은 원래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지. 더군다나 자기 능력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서는 내심으로 자신은 거기에 무력하다고 인정해버리기 쉬우며 목표를 너무 크게 세워놓고 무력감을 느껴버리는 거야. 어처구니 없지? 그런데 그 목표를 공공연히 처리할 만한 대안도 없어서
얼마 후에는 피할 길 없이 위선자가 되어버린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지. 이 도탄의 시기 청춘은 한숨의 시기지. 경류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경류 속에 몸을 맡기다. 격정적 정신은 급히 흐르는 물이 암석이나 관목, 나무 줄기지, 관목을 휩쓸어 가듯이 비생산적, 비합리적, 무력, 위선 이 모든 것을 쓸어내려 다시 평등케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니체가 말하는 시대 정신은 경류 속에 몸을 맡겨라. 그런 얘기지. 우리 청춘이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대안도 없어서 위선자가 되는데 이때는 경류 속에 몸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5분 정도에 정리해봐. 제목과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김소월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한이 있는 자에게 평등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한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야.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냉철히 용서해야 한다. 한이 있는 한 그들에게 상좌, 높은 자리를 내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일본에 무슨 한이 있고 어쩌고 하면은 그들에게 상좌를 내주는 것이야. 우리는 한을 잊어버려야 돼. 한은 사람을 눈물로 미약하게 하고 침착함을 방해하니 우리는 부담과 압제를 살며시 비틀어 경멸한다. 그리고서는 눈물을 삼키고 냉철히 분노하여 그들의 상좌를 깨트린다. 이는 사람 사이든 나라 사이든 다르지 않으리. 자, 우리는 한을 가져서는 그들을 극복할 수 없는 거야. 그들에게 상자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를 하든 말든, 그들이 뭐 용서를 구하든 말든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사고나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냉철히 용서해 버려야 돼. 한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상자를 내주는 것이야. 자, 5분 안에 5분 정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자, 진달래꽃이네, 그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번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이런 한을 우리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말없이 거의 보내주라고 하는 것이다. 아름다다 가실 길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우리는 한을 갖추고 있으면 그들에게 상자를 내주는 거다. 자, 다음에는 스피노자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우리 시대 정신을 위해서 공부해보자. 자기 지식과 철학이 완성되어 가는 때 마음의 평등을 잃고 오만해지기 쉽다. 자신이 뛰어나 보여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그들은 대중과 다른 자신을 찾는 데 열중이고 그것에 집중한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유도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무력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부른다.
즉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참 아까 앞에 우리 시대 정신은 이렇게 우리 한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은 이제 그냥 그만 한을 잊어버리는 거다. 자, 그다음은 지금 스피노자가 하는 말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의 지배를 할 수 없는, 이성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감정에 굴복하는 거지. 자기 마음속 평등에 대한 무력, 오만의 경우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렇게 복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즉 오만은 신과 자연에 거스르는 것으로 신적이지 못하다. 평등에 대한 무력, 오만 상태도 같은 얘기지. 이렇게 복종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감정에 굴복하는 상태. 이런 오만의 상태, 감정에 굴복된 상태는 신과 자연에 거스리는 것으로 신적이지 못한 거야. 신과 자연은 세상 만물 그 자격에 따라 달리 공유하지 않는 법이니 신과 자연은 세상 만물 그 자격에 따라 달리 공유하지 않는 법. 공평하다는 얘기지. 우리의 시대 정신은 공평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스피노자 선생님, 우리 오만의 악마 루시퍼가 얘기하고 있다. 스피노자 선생님, 인간은 칭찬할 만한 것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오만은 괜찮은 편입니다. 오만과 교만은 초라한 인간을 그나마 치장하고 사람들이 그가 무언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인간들을 순종시키고 단결시키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은 의수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열광하지만 의수되지 않으면 모두 무시하니까요.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상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인간들은 예외 없이 고리타분하지요. 그랬더니 부처가 또 다시 마지막 조언을 하고 있다. 부처님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평등을 향한 열정은 지혜의 증대와 함께 증가한다. 지혜가 지향하는 것은 진리이고 평등은 그 마지막 관문이니 진리를 찾아 수련하는 자는 사물일체 무차별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일체 중생은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보자. 태로 나는 것, 숲으로 나는 것, 곰팡이 같은 거지,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이 있으니 수행자는 이 일체 증생 모두, 일체 증생이야. 일체 증생 모두를 편안히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적해야 한다. 이 일체 증생 모두를 강조해보자. 평등히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적해야 한다. 모두를 좋음 나쁨에 서로 구분 없이 대함으로써 진리의 분발 다다르니 좋고 나쁨에 서로 다름없이 대함. 부처가 한 말이다. 석가 보현 행원품에서 말이야. 우리의 시대 정신은 결국은 무차별, 무차별, 일체 물차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철학자들의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서머리다. 자, 마지막 서머리 한번 읽어보자. 인류 정신은 나눔, 무의, 용서, 무차별로 신에 다가서고 있다. 지혜의 신으로서 나는 지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유는 험난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야 자유는. 자신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를 얻는 거다. 자, 평등은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내 일이기 때문이다. 평등은 반대로 마음대로 가능한 거야. 내 일이기 때문에. 자, 강자의 욕망,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은 평등과 항상 투쟁한다. 그렇겠지? 1년 365 아침 매일 깨닫지 않으면 그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강자의 욕망이지. 강자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 권력의 의지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지. 자, 평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일이다. 잊지 않도록 해보자. 평등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일이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 8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가 가져야 하는 시대정신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봤다. 오늘 배웠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